뭘 해야 될까 참 고민인데 어제 우리 주식시장이 막 속절없이 내려갔잖아요. 밀리고. 네. 그러니까 그 전날로 돌아가 보면 뉴욕 증시 이제 연휴 이후에 개장해서 한 600포인트 막 올랐는데 우리는 66포인트가 이제 코스피가 떨어졌죠. 그렇죠. 떨어지면서 왜 떨어지는 거야라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 모르진 않아요. 다 왜 떨어지는지는 대충은 아는데 막 뒤죽박죽 섞여 있어서 좀 그런 게 있죠. 이럴 때 이제 종목 선택이 정말 어렵죠. 물론 언젠가는 바닥에서 주가도 또 강하게 오를 거죠. 그러면은 지금 막 주가 떨어질 때 모아놓은 것들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무도 다 개런티 할 수 없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냥 현실에 좀 직시해서 여러분 두 분이 제일 싫어하시는 인버스 ETF 안 그래도 저희 들어오기 전에 네, 좀 앞에서 씹었습니다. 볼멘서를 좀 하고 왔어요. 또 이 와중에 저- ETF 인버스라니. 네. 대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암운이라는 표현은 이제 검은 먹구름입니다. 뭐 오늘 전국적으로도 이제 비 소식이 있고, 물론 가뭄의 가래는 또 좋죠. 이게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자, 일단은 어제 글로벌 IB라고 하는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경쟁적으로 하루가 다르게 이제 이 그 뭐랄까요, 비관론이라고 해야, 전망이라고 해야 될까? 이걸 자꾸 낮춰잡잖아요. 스타트는 일단 골드만삭스가 끊었습니다. 내년도에 미국 경기 후퇴 확률을 30%로 높였다는데, 30%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라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기존의 15%에서 30%, 두 배로 올렸어요, 이거를. 그리고 이제 증시는 골드만삭스가 얘기하기를 순환적으로 약세장에 빠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중간중간 어떤 이벤트가 등장합니다. 뭐 정부 정책으로 뭐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국 관세를 뭐 깎아준다 이러면서 확 한번 들어 올렸다가 다시 또 미끄러지고 이게 이제 순환적 약세장이라고 하는 거죠. 통상 한 2년 정도는 지속될 거라고 으름장을 놨는데 뭐 그 얘기를 고지고대로 들을 수는 없지만 골드만삭스 발언 이외에 또 시티은행도 미국의 경기 내년에는 침체될 확률은 40%에서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은 50%로 높여졌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제 얘기한 부분이 경기 침체하는 단어하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언급이 잦아지고 있는데 높은 금리의 주택 가격이 영향을 받고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는 미국에서는 집 사지 말라라고 합니다. 불황이 좀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어제 했고 저기 제가 영어로 써놨는데 인플레이션 피어하고 R 피어 이게 자꾸 이게 누가 했냐면 외국인들이 어제 내용을 전해 주가 코스피 왜 빠져 이렇게 했더니 인플레이션 공포하고 이제 R 리세션 침체의 공포가 동시다발적으로 믹스돼서 국내 증시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이 채권 주식 그다음에 외환 환까지 다 팔고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네. 네, 좀 그렇긴 하네요. 네. 너무 이게 아이고. 아침에 그 주제를 받으면 이제 많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가 샤워를 하는데 인버스 물론 이제 뭐 많은 이제 그 미사 여구를 사용해서 시청자 여러분을 위로해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인버스 ETF를 이제 뽑아들었다면 이제 이게 이제 뭐 확실하게 지금 현상을 나타내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은 다시 한번 하게 되고 일단 부모님 리게트요? 아닙니다. 뭐 경기 침체는 인정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그 아침에 미시간 소비자 신뢰 지수를 찾아봤더니 저는 이런 수치를 처음 봤어요. 50.8이더라고요. 보통 뭐 100, 뭐 90 몇 뭐 이렇게 가다가 50.8은 그 외환위기 수준도 안 되는 이제 그런 맞습니다. 소비 지수다 보니까 경기 침체를 다들 좀 인정을 하고 가는 부분이다라고 좀 그러면 이제 또 어제같이 반등이 나와줘야 될 자리에서 반등을 못한 게 상당히 뼈 아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빈곤의 악순환은 아닌데 조바심이 이 뭐랄까 그 악순환의 수렁텅이로 이게 왜 우리 메비우스 띠라고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바심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원금 회복해야 되는데 원금이라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람을 보고 있으면 뭔가가 이렇게 탕탕 튀는 기업들이 있어요. 상승하는 기업들이. 우리 또 원준 어제 뭐 요즘 연준, 원준 일단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점에 대한 논의는 저는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뭐 한 3%씩 빠졌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한번 상쇄할 만한의 반등, 상승이 나와야 그래도 조금 이제 신뢰도를 좀 가질 수 있는 거지. 어제 뭐 3%, 4% 빠졌는데 오늘 반등 1%, 2% 하면은 그거는 계속해서 이제 약세장의 지속이거든요. 그래서 뭐 함부로 반등을 이렇게 좀
쉽게 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특징이 어제 오후 한 2시 반쯤 이제 거의 저도 그러기 상태가 돼서 이러고 그 창을 보고 있었는데 호가가 이제 완전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호가를 뭐 한 3,000주, 4,000주 이런 정도에서 이렇게 밀어서 매도가 나왔다면 한 2시 반 무렵에는 한 300주, 400주로 밀리더라고요, 호가가. 그만큼 매수세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도 현재 그 대응이 불가능한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상승이든 하락이든 늘 슈팅을 동반하는 이제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PBR 뭐 이런 뭐 논의를 좀 해보자면 한 1배가 2,400선대 초반 그리고 0.9배가 2,200선 그리고 0.8배가 1,960포인트 뭐 이렇게 좀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뭐 늘 PBR 1배를 넘어서는 반등은 시간이 좀 해결이 좋기 때문에 지금은 좀 싼 구간은 맞습니다만 이렇게 좀 힘든 시기는 어쨌든 시간이 해결해 준다. 또 좀 무책임한 말씀을 또 좀 드리게 됐고요. 네. 그리고 어제 또 좀 뼈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대한민국은 반도체의 나라인데 이 동북아시아 이제 그 또 이 테크 펀드 네. 여기에 투자한 테크 펀드에서 5천억 이상의 또 좀 매도가 오늘까지 나온다라는 또 소문 얘기도 그러면서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의 2분기 이제 6월 다음 주면 6월이 끝나잖아요. 7월 첫 주에는 얘기가 나오겠죠. 잠정 실적이 나올 텐데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더 낮춘다 이렇게 보고서들도 나오고 물론 그래서 주가는 오를 수 있다 이게 뭔 소리인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일단 어쨌든 그래서 외국인이 팔았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10조 초반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지금 네. 뭐 영업이익이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뭐 결론을 좀 드리자면 정부의 정책에 기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금리 인상과 함께 핀셋 전략으로 이제 부양책을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입니다. 그러면 현재 그럼 정부 정책이 보이는 쪽이 어느 쪽이냐라고 본다면 역시 이제 아까 정태근 팀장도 잠깐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이제 원전 쪽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 뭐 방산 뭐 이런 쪽이 또 하나의 축인 것 같고 원숭이 두창은 뭐 이 얘기도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요거는 또 이제 또 그들만의 리그이다 보니까 요거는 좀 제껴두고 일단 저는 뭐 붙여드리자면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좀 정부 정책과 맞닿아 있는 이런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버스 ETF라는 얘기 꺼내기 싫지만 뭐 하여튼 그렇게 제가 정했더니 이제 정임 차장은 그래도 이제 조금 버틸 수 있는 쪽으로도 정부 정책밖에 없어요 지금. 네. 김유미 저는 네, 저는 이제 뭐 종목을 붙여드리는 것보다는 좀 원론적인 말씀을 좀 그렇죠.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차트 보면 빅스 지수가 있잖아요. 공포지수라고 네. 하는 이 지금 차트를 혹시 열어줄 수 있으면 뭐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KBX인가요? 아니면은 미국 거. 미국 네, 거. 미국 거. 그 보면은 이게 35가 약간 상단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제도 미국 지수는 이제 소폭 하락했지만 한 4% 정도 빠졌단 말이에요. 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빅스 차트인데 어머, 네. 어지러워. 화면이 조금 오류가 있나? 네, 네, 이게 네, 이제 네. 픽스 차트인데, 요게 이제 어찌 보면은 요 상단이 이제 완전히 좀 가려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S&P 500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3천까지 이제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땐 차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우리가 이제 월요일 날 장대 연봉을 한번 맞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살짝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오면서 아 이제 저점이 만들어졌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더 큰 음봉이 또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이제 음봉을 덮어버릴 수 있는 양봉이 나오면서 이제 바닥을 좀 찍어주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연출이 안 되고 빠질 때는 더 빠지고 반등이 들어올 때는 얕은 반등 이렇게 이제 나오다 보니까 하락에 대한 이제 우려가 계속 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다만 이 빅스 지수가 어쨌든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제 위험 지표를 이제 나타내는 대변하는 지표라고 봤을 때 35가 이제 깨지기 전에는 너무 최악의 상황을 좀 가정하는 건 좀 우리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실제로 지금 뭐 2주 전이었나요? 네. 그때도 ETF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인버스. 뭐 네. 그때 이제 얘기를 저도 해보면 선택이 어려우면은 뭐 어쩔 수 없이 도망갈 네,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그 자리에서 상당히 좀 좋은 타이밍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도 저는 똑같은 말씀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요 구간에서 이제 인버스 ETF를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고민되면 그냥 현금을 들고 계시고 네. 현금보다는 저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조금 시작하시는 것도 나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워낙 좀
그렇게 좀 선호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정도 구간에서는 오히려 이제 워낙 이제 수급의 공백이 좀 심하고 네. 어떤 종목들이 언제 이제 올라갈지 예상하기가 상당히 좀 힘든 이럴 때 오히려 단기 트레이딩은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 보유하는 것보다는 또 단기 트레이딩을 물론 이제 이건 트레이딩이라는 말 그대로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 이제 여러분들 경험도 좀 있으시고 그래도 내가 지금 어떤 종목을 어떤 자리에서 좀 들어가야 되고 빠져야 되는지를 어느 정도 조금 알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이제 얘기인데 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ETF보다는 현금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요걸 이제 조금 시작을 하셔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뭐 이게 딱히 답을 제시할 수는 없어요. 뭐 들으시는 분들도 무슨 소리 어쩌라는 얘기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네. 뭐 현실이 지금 그렇다 보니까 잠깐 조금 다뤄봤다는 정도 그렇게만 근데 이해하시면 뭐 되겠습니다. 인버스 ETF를 제시할 때마다 결론적으로 다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맞아요. 구간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는 네. 꼭 그렇지 않기를 네, 좀 그렇지 바라는데. 않기를. 네. 저도 틀리기를 바라시죠. 예. 예. 틀려야죠. 네. 자 여기까지 일발장성 네. 마무리.